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추석 물가 쇼크. 아유. 야, 추석이다 했는데 물가 네. 쇼크가 버리니까 김이 확 빠지네. 그런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최유한 경제평론가도 이제 가정에도 굉장히 다정하시고 아유, 또 그럼요. 가정적이신 분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추석 물가를 좀 체감하시겠어요? 저는 요즘 체감을 잘 못하죠. 왜요? 전 벌어다가 주기만 하고 제 처가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네. 이 대한민국 남자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돈 좀 더 벌어와. 요즘 비싸졌어. 10,000원 갖다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사실이지. 수치가봐. 네. 10,000원 가지고 뭘 먹어. 아유, 그러니까요. 안 돼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추석 그 상차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추석 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이야. 저희 추석 상을 한번 차려봤어요. 여기 차린다 이거죠, 여기. 네. 여기 차린다 이거지. 경제직설의 주방 전문 조연출이 추석상을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와, 네. 엄청 무거운가 봐. 세희야! 세희야, 또 왔어! 세희야, 오늘도 한마디 하고 갈래? 세희야, 자, 앞치마를 여기다 놓고 다니는구나, 너. 언제 앞치마까지 준비했대요? 자, 이거 보여주세요. 네, 추석 상차림. 자, 추석 저희가 상을 차려봤습니다. 우와. 잘 차렸죠? 되게 겸손한 퀄리티네요. 네, 굉장하네요.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홍동백서 조유리시 좌포 우회 두동미서라고 이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을 차려봤는데 갑자기 배고파진다. 냄새 났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앞에 여기 숟가락 있고 이조 앵커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네. 약간 제사상 안 돼요. 느낌으로 저 살짝 아직 나는데. 살 날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요. 예. 자, 이거 위치를 좀 틀어놔야 되겠네요.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자, 일단 그 추석 상차림의 물가 쇼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배추 물가도 높아지고 있고 무의 네. 물가도 높아지고 있고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폭염 때문입니다. 폭염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 과일이 잘 익으려면 낮에 햇볕을 받고 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네. 그때 이렇게 생육을 한대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열대야가 심했잖아요. 네. 이 열대야 때문에 과일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과일들의 출하량이 줄어들고 오. 배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고랭지 무와 배추가 랭지에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 냉지가 지역에 없어. 네, 랭지가 없다 보니까 네. 배추 출하량이나 무 출하량도 확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지에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네. 고지에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5%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배도 4.4%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뭐 단감도 역시 가격 높아졌죠. 말씀드렸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딱 2배가 올랐다고 해요. 이야. 그러니까 네, 요즘에 맞아요. 김장을 꿈도 못 꾸고 네.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뭐 항상 한창 이제 제사상이나 안 그러면 차례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뭐 밤과 건대추도 한 10% 정도 오른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10%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우 값이 네. 이게 도축량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우 값이 10% 뛰면 그거 꽤 많이 뛰는 거잖아요. 그럼요. 꽤 많이 안 그래도 한우가 비싼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우 1등급 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차례상 비용이 좀 올라간 것도 없잖아 있어요. 네. 다만 돼지고기는 도축 마리수가 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는 한 10% 떨어졌다는데 네. 사실 이럴 때는 좋은 날은 돼지고기보다 우리 소고기를 소고기를 많이 먹죠. 먹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도 그렇고 이 폭염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금가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높았다 보니까 추석 그런 것도 물가에서 있죠. 조금 낮아져 보이는 것뿐이지 여전히 네. 비싼 상태거든요. 그렇죠. 돼지고기도 네. 많이 비싸요. 네. 요즘에 저녁 삼겹살을 참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비싸요. 뭐 사담이었고요. 네. 우리가 상차림 비용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 꾸리는데 네. 전통 시장에서 한 22만 4천 원 들고요. 음. 대형 유통업체에서 31만 8천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아이고. 10만 원 좀 차이. 예, 네. 전통 시장이 10만 원 정도 이제 싼 거죠. 저렴한 네, 네. 저렴하다고 해요. 그리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8일에 또 다시 한번 조사가 돼요. 제가 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조사가 돼서 나오니까 한번 보셔야겠는데 사실 이런 물가가 상차림 비용 그리고 밥상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 네. 측에서도 지금 대응팀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어떤 수급 그리고 물가 안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차례상 비용이 아니라 상차림 비용이 이렇게 나왔을 네. 때 종합적으로 얼마가 될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보니까 가락물이 가장 저렴하네요. 일단 조사치에 따르면. 그런 가락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든 혹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든 간에 이번 추석에 상차림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또 이런 물가 상승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대책을 내놨죠. 매년 나오는 대책이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래도 대책은 일단 내놓긴 내놨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일주일은 빨랐어요. 일주일 빨랐지. 그거는 좀 아, 달랐습니다. 추석이 빨라졌으니까. 그러니까요. 하긴 또 추석이 빨라졌으니까. 바보야. 네. 자꾸 추석상을 제 앞에 놓으니까 저 부담스러운데 이거. 어찌됐건 이 정부에서는 이 10대 성수품 추석 상차림에 가장 많이 필요한 꼭 필요한 10대 10가지 성수품에 정도? 대해서 예, 예. 공급량을 1.4배 정도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 10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네. 소고기, 돼지고기, 닭, 계란, 그리고 밤, 대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밤, 대추. 아무래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고 또 가격을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수급을 그러니까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 기상 상태가 악화된다거나 뭐 호우 피해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 기상 관측이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인다 싶으면 미리미리 SMS로 알려주고 또 기술 지원도 예. 함께 현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배추와 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배추와 무에 대해서 이 출하량을 조절하는 방향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뭐 정부의 대책이 나오긴 나오지만 어쨌든 비싼 건 비싼 거예요. 그럼요. 뭐 갑자기 가격을 반토막으로 뚝 내려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현명하게 추석 상차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꿀팁. 자, 먼저 전통시장에 갔을 때 혹은 네. 대형마트에 갔을 때 어떤 물품이 품목이 저렴한지 잘 모르잖아요. 네. 모든 전통시장에 간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니야. 네, 모든 품목이 대형마트 간다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고요. 그 엄마들이 잘하는데 진짜. 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야. 자,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시금치가 저렴하고요. 네. 취청오이, 닭고기, 갈치 이런 것들이 저렴합니다. 이게 매주 업데이트가 되니까 제가 잠시 후에 그 홈페이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이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 품목을 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가면 되겠구나 혹은 대형마트를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대형마트에서 사면 저렴한 품목들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대형마트에서는 쌀을 사면 좀 저렴하고요. 이건 배추도- 전통시장이 더 싸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대형마트입니다. 시장이 대형마트에서 잘못된 거야? 사게 될... 전통시장이 38,000원이고 대형마트가 아. 41,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차액 3,644원. 그러니까 쌀이랑 배추, 명태, 삼겹살도 전통시장이 더 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지금- 이게 네. 뭐 맞아요? 바뀐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내일 이거 다시 맞는 알려줄래요? 얘기고, 아니. 지금 이거 맞는 얘기고,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 카테고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명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희 보시면은, 조금 전에 대형마트가 38,200원인데 이게 전통시장으로 좀 잘못 나왔어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쌀이랑 배추, 네. 명태, 삼겹살은 대형마트가 더 싸다. 네, 아, 네. 갑자기 깜짝 뒷줄기에 그냥 놀래라. 깜짝 놀래라. 땀이 그냥 주르륵 흘렀네요. 네. 생방송의 묘미야. 쌀이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고 배추, 명태, 삼겹살 이런 것들은 대형마트에서 저렴하니까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런 정보를 그러면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제가 홈페이지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방금 나왔던 정보는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 추출을 한 거예요. 네.
자, 그 사이트가 알뜰 장보기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www.kamis.or.kr 오, 이런 데는 더 싸게 이제 비교할 수 있다 이거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 가격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www.price.go.kr입니다. 여기에서도 품목별, 업체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자, 어디에서 사는 게 저렴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쪽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진짜로 검색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와, 여기 가보면 품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여기가 싸다 그래서 여길 가고 네. 돼지고기 여기 저렴하다 그래서 여기 가고 기름값이 더 들죠. 더 들겠죠. 네.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그 알뜰 장보기 있잖아요. 네. 알뜰 장보기에 가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저렴합니다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품목 정도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이 이제 네. 저 소매 가격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도매 가격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도매 가격은 우리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연관성은 없어요. 없고 네, 소매 가격이 소매 가격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지. 그 김영롱 앵커가 방금 얘기했던 게 그거죠. 이거 싸다고 저기 가고 저거 싸다고 저기 가면은 기름값이 더 든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알뜰 장보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가 네. 알뜰 장보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대략적인 품목들만 확인하시고 가면은 아, 이 전통시장에 가서는 내가 이거를 사와야 되겠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거 통해서 저 방금 든 생각인데 시세를 알면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또 흥정이 또 맛 아닙니까? 애놀이. 아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비싸게 사는지 아니면 싸게 사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예, 네, 저거 보면. 맞습니다. 애누리 잘해요? 저는 잘 못해요. 잘 못하죠. 네. 남자들 다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냥 네, 우리 뭐 어머니들이 알겠습니다. 진짜 잘하시지.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아니 될 뭐 것 정치권은 네. 아니고 네. 일단 지금 정책, 대한민국 정책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혹시 속고 있는 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뭘 속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폭염이면 물가가 비싸진다라는 이런 상식이 네.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아니요. 생각 안 해봤죠? 네. 폭염과 물가 그리고 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 내가 어제 심도 깊게 연구했다 이거지. 네. 놀라지 마시라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안 알겠어요. 놀랄게요. 네. 아니, 초반에 이렇게 네. 많이 밑밥을 많이 깔면 항상 근데 뭐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추석 물가 비싸다라고 막 얘기해. 막 무지하게 비싸다고.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물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네. 정부가 말하는 저물가랑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는 그치. 거랑은 이제 네. 좀 다른 얘기잖아요.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유가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저물가 하다 보니까. 근데 예. 국제유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리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다 그렇죠. 보니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도 이제 전체 물가에는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보여준 통계라는 것이 이 현실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른데 네. 현실은 전혀 다른데 통계는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게 뭐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그런 통계 신선식품 지수 막 그런 거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신선식품 지수라든지 뭐 식탁 물가 지수라든지 그렇죠. 맞아요, 따로따로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통계청이 지금 현실이 이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의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통계청장이 되게 고민 아파요. 네. 통계 물가하고 소비자 체험 물가하고 다르니까 네. 사람들이 통계청을 막 욕을 한단 말이야. 참 그래요. 그거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 이게 구조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산업 지표 내놓으면 그 거기 산업을 담당하는 기준을, 부처에서 네. 통계를 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통계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 평균의 오류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통계청장님께서 내가 아까 이름 알아봤었는데 통계청장님께서 굉장히 유경준 청장, 네. 유경준 청장이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이 괴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건 거고, 좋네요. 네. 자 지금 정부에서는 저물가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머니들 저기 그 시장 가가지고 장바구니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네. 이 괴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상식이 맞나? 더우면은 폭염 때문에 정말로 가격이 올라갔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왜? 추석을 앞두고 네. 이런 고민 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맞아요.
그 소비자 물가 동향 보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동향 보니까 네. 그 2015년보다 0.4% 상승했대요. 네.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481개 전체를 봐서는 많이 오른 게 아니야.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 그 뭐 쌀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기, 하는데 뭐 고기, 채소. 뭐 채소. 그런데 실제로 전체 품목 가지고 얘기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전세, 월세, 도시가스, 식품, TV, 자동차 이거 다 넣으니까 네. 이게 안 맞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 주요 품목을 보니까 네. 배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와. 쇠고기, 풋고추, 시금치, 열무, 마늘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네. 이건 네,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전체에다가 전체 물가 지수에 연동되니까 이게 가중치가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유청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변동 추이 보면은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기름값이 그만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네. 근데 신선식품은 뭐냐? 조개, 뭐 생선, 뭐 갈치 뭐 그런 이렇게 것도 있고. 신선식품들 네. 이런 것들이 쫙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거지. 왜? 지금 폭염, 폭염 때문에. 때문에. 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저게 많이 그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바구니는 당연히 농수산물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 네. 이 그 폭염 때문에 과연 저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가? 당연히 오를 것 같은데 아까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게 고랭지에 있어야 고랭지에 할 있어요. 배추가 고지에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네, 네. 신선식품의 물가가 그렇지. 네. 그렇지. 올랐다라고 해야 천재다. 야, 천재다. 정확합니다. 계속 야, 말씀해 주세요. 자, 얘기할게요. 자, 뭐냐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세운지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위에 민감한 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에 집중 공급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품목이 다 안정세를 앞으로 보이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소멸된 10월 이후에는 평균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 진짜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정부라든지 이런 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여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네. 폭염이 있고 막 상황이 어려우면은 네. 더 신경 써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뭐냐면은 오히려 무더위나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가나 산지 유통인들이 작물 관리에 더 신경 쓴다. 실제로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의 질이 안 좋아졌느니 네. 뭐 성급한 전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추석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아. 난리예요. 왜 이렇게 보도를 하냐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제도 나한테 막 네. 항의가 들어왔단 말이야. 최 평론가 방송하려면 똑바로 해. 야, 무슨 말씀?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다나. 언론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생각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뭐 고랭지에 있는 채소가 가격이 올라간다, 뭐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농가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장 배추 영향이 거의 없는 네. 고랭지 배추 가격이나 300g 정도씩만 소비하는 시금치들이 네. 추석 물가, 밥상 물가를 좌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의 가격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언론에선 그것들을 그거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쫄아. 네. 그렇죠. 쫄면 어떻게 그렇죠. 해요? 장 보러 안 안 가요. 사죠. 안 네. 사요. 안 쓰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문제를 줬냐면은 네. 통계청 잘못한 거야. 그래요? 왜 잘못했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현실과 맞지 않는 네.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네. 통계청에서 고용과 물가와
그 소득 분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한다 이거지. 오. 아, 전혀 이제 그러니까 집계하는 시스템 예전에 자체를 이제 신선지품이니 뭐니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발표하냐면은 올 11월에는 고용에 관련된 예를 네. 들어서 실제로 몇 퍼센트야 사람들 듣기에 30% 실업률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된 건 3.6%예요.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것도 마치고 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로 연말에 한답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반영한다고 연말에 통계청 대대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연말에 물가지수 나온다고 하고요. 소득 분배 되게 어려운데 2017년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신 분들 두 가지 있어요. 통계청을 비롯한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네. 두 번째, 언론에서 제발 현장 가서 확인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마라. 소비자 심리 언론에서 먼저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들어보시면 알았겠지만, 통계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잘못한 건 아니죠. 통계를 낼 때에는 어느 정도의 오류나 오차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이제 체감에 맞춰서 더 개선을 하겠다는 지금 거고요. 개혁한다는 거 바꾸고 네, 있는 거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요한 평론가부터 해주시죠. 자, 폭염은 물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폭염을 막지 못하더라도 대비는 잘하고 있다. 네. 우리 정부가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바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호들갑스러운 언론 제발 좀 얌전히 보도해라라고 하면서 가장 부지런한 우리 농민들을 본받자라는 의미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농민들만 같아라.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롱 앵커도 한마디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네. 아예 들으면서 언론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지도 못한 네. 얘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큰 깨달음이 있었고 네. 저 결론직서를 보시면 예. 아, 김영롱 앵커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걱정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결론직설은 그냥 밖에 가서 먹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상차림비 너무 올랐다고만 저도 얘기만 들었지 제가 전통시장을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 네. 고랭지 대관령을 가서 배추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본 것도 아니다 네. 보니까 비싸대. 그러면 그냥 상차림 하느니 그냥 밖에 가서 그냥 외식하고 네. 오늘은 그냥 지내자. 뭐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도. 네, 저도 반성하는 마음은 가지고 오늘의 결론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현명하게 조상님 모시는 법 찾기 위해 산만리 굉장히 길죠. 조상님은 모셔야 되겠는데, 그치. 뭐 가장 좋은 품목을 사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러게요. 이 현실 자체가 조금은 씁쓸하다라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